10월 22일 수요일 UEFA 챔피언스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비아레알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이며 상위권을 유지 중입니다. 그러나 유럽 무대에서는 아직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첫 경기에서는 토트넘에 0대1로 패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유벤투스와 2대2로 비기며 수비 집중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마르셀리노 감독은 짜임새 있는 빌드업과 역습 전개에 능한 지도자로 이번 경기에서도 4-3-3 포메이션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는 다니 파레오와 카프에가 중심을 잡으며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고 공격에서는 최근 물오른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조르주 미카우타제가 최전방에서 맨시티 수비를 공략할 예정입니다. 측면에서는 니콜라 페페가 라리가 이달의 선수로 선정될 만큼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빠른 스피드와 개인기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카드입니다. 다만 수비 라인의 부상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환포이스, 윌리 캄브왈라, 로건 코스타 등 주요 수비수들이 결장하면서 대체 자원으로 구성된 라인이 맨시티의 공격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럼에도 비아레알은 홈에서 꾸준히 득점을 기록 중이며 공격 전환 속도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정교한 전술과 선수단의 깊이 있는 스쿼드를 바탕으로 여전히 대회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나폴리전 2대0 승리, 모나코전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무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에르링 홀란드는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21골 3도움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세우며 여전히 팀의 핵심 공격수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상에서 복귀한 케빈 더 브라위너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고 필 포든과 잭 그릴리시가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공격에 폭발력을 더합니다. 다만 시티는 유럽 원정 무대에서 최근 다소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유럽 원정 4연패를 포함해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수비적으로는 로드리의 결장으로 인해 중원 밸런스가 다소 흔들리고 있으며 존 스톤스와 그바르디올의 중앙 수비 조합이 경기의 안정감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티는 최근 리그에서 브랜트퍼드, 에버턴을 상대로 모두 승리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회복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전형적인 시티식 운영이 이번 원정에서도 펼쳐질 전망입니다. 비아레알은 홈 경기에서 강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부상 공백과 수비 불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반면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리그에서의 상승세와 더 브라위너의 복귀 그리고 홀란드의 결정력으로 완성형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팽팽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티의 점유율과 공격 전개가 비아레알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맨시티가 3대1로 승리하며 원정 무승, 징크스를 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SV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리그 스테이지에서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차전에서 위니옹 생질로아즈에게 1대3으로 패했고 2차전에서는 레버쿠젠과 1대1로 비겼습니다. 공격 전개는 활발하지만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실점을 쉽게 허용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피터 보스 감독은 4-4-2 혹은 4-2-3-1 형태를 사용하며 빠른 전환과 측면 공격을 선호합니다. 중원에서는 슈라우턴과 피에르만이 경기를 조율하며 공격진에는 사이바리와 페리시치 그리고 구스틸이 주력입니다. 특히 사이바리는 최근 5경기에서 사고를 기록하며 물오른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라인의 불안정성이 여전합니다. 레버쿠젠전에서도 결정적인 실수로 실점을 허용했으며 최근 18경기 중 단 한 번만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부상으로 루벤판, 본메리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고 알라산 플레아와 킬리안 실디리아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공격력은 충분하지만 뒷문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폴리는 개막전에서 맨체스터 시티에게 0대1로 패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이후 스포르팅 CP를 2대1로 제압하며 반등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의 감독 특유의 조직적인 전술과 강한 압박으로 경기력의 안정세를 되찾는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리그에서 토리노에 0대1로 패하며 상승세가 잠시 주춤한 상태입니다. 공격진에서는 핵심 스트라이커 라스무스 호일룬드가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크며 로멜루 루카쿠 역시 이탈 중입니다. 이에 따라 대체 자원으로 로렌초 루카 혹은 노아랑이 선발로 나설 전망입니다. 중원은 여전히 앙귀사와 데 브라위너가 중심을 잡으며 빌리 길모어가 하프라인 아래에서 공수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수비에서는 아미르 라흐마니와 로보트카의 부상으로 전력 누수가 있지만 디 로렌초와 스피나촐라의 측면 전환 능력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나폴리는 원정에서 최근 3경기 연속 패배를 당했으나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 전개를 통해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PSV는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지만 수비 불안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으며 나폴리는 부상 공백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전술과 높은 효율성으로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경기 초반에는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으나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나폴리가 점차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스코어는 나폴리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코펜하겐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직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첫 경기에서 레버쿠젠과 2대2로 비겼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카라바흐에게 0대2로 패했습니다. 공격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 집중력 부족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콥 니스트룹 감독은 전형적인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측면에서의 빠른 전환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상대 강팀의 압박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팀의 공격은 요르단 라르손과 빅토르 클레손, 모하메드 엘유누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특히 엘유누시는 경험과 돌파력을 겸비한 선수로 코펜하겐의 득점 루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상자가 많다는 점이 큰 고민입니다. 토마스 델라니, 모하메드 엘유누시, 마그누스 마트소니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높고 무나시의 가라난가는 징계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수비에서는 바브로와 딕스가 중심을 잡지만 도르트문트의 빠른 공격진을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코펜하겐은 홈 경기라는 점에서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는 이번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인상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경기에서 유벤투스와 4대4로 비기며 난타전을 펼쳤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아틀레틱 빌바오를 4대1로 제압하며 강력한 공격력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5승 2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니코 코바치 감독은 팀의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공격적인 전술 운용을 통해 다득점 경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르우 기라시는 이번 대회 2경기에서 1골을 기록했으며 여전히 팀의 핵심 스트라이커입니다. 또한 유리안 브란트와 카림 아데에미가 이 선에서 기라시를 지원하며 창의적이고 빠른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습니다. 부상자 명단에는 엠레 찬과 율리안 듀랑필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니엘 말레는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대체 자원으로 나서는 마르첼 자비처와 슐로터베크가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어 전력 누수는 크지 않습니다. 도르트문트는 3-4-2-1 전술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침투와 좌우 오버래핑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펜하겐은 홈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지만 수비 불안과 전력 누수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공격 전개 속도와 결정력에서 한 단계 위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기라시와 브란트를 중심으로 한 공격 라인은 어느 경기에서도 위협적입니다. 초반에는 팽팽할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도르트문트의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우위가 빛을 발하며 승부가 갈릴 것입니다. 최종 스코어는 도르트문트의 3대1 승리로 예상됩니다. 벨기에 프로리그의 챔피언 위니옹 생질로아즈는 올 시즌 국내 무대에서 여전히 강력한 경기력을 보이며 리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무대에서는 아직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PSV전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기대를 모았지만 뉴카슬전에서는 홈에서 0대4로 완패하며 수비의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새 감독 다비드 위베르의 지휘 아래 위니옹은 3-4-1 이 전술을 사용하며 중원 장악과 빠른 역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카밀 반 더 페르와 자르곤이 중심을 잡아 템포를 조절하며 공격에서는 라울 플로르추와 프로미스 데이비드가 위니옹의 핵심 득점 루트입니다. 특히 플로르추는 PSV전 승리의 주역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진은 크리스티안 버지스와 케빈 메갈리스터가 버티지만 뉴캐슬전에서 보여준 수비 라인의 간격 문제는 여전히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또한 부상으로 무함마드 푸세이니가 결장하며 수비 선택지가 좁아진 점도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팬들의 열띤 응원을 받는 위니옹은 전력 차를 좁히기 위해 압박 강도와 세트피스 활용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인터밀란은 크리스티안 키부 감독 체제에서 완벽한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6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를 3대0으로 아약스를 2대0으로 꺾으며 공수 양면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전 공격수 마르쿠스 튀람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체 자원왕제 요한 보니가 리그에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훌륭한 대체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10골로 현재 대회 공동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여전히 인터의 중심입니다.
중원에서는 하칸 찰하노글루와 프라테시, 질린스키가 기민하게 포지션을 전환하며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수비진 또한 아체르비, 바스토니, 비색이 구성하는 3백이 단단히 버티며 인터는 최근 11경기 중 10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인터의 전술은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통한 경기 통제와 빠른 측면 전환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공격 운영입니다. 윈용 생질로아즈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 맞서는 도전자의 입장이지만 수비의 불안정함과 조직력에서 인터밀란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인터는 유럽 무대에서 검증된 경기 운영 능력과 단단한 수비력을 갖추고 있으며 마르티네스가 이끄는 공격진의 결정력이 승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경기 초반 윈용이 기세를 올릴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인터의 노련한 운영이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스코어는 인터밀란의 2대1 승리로 예상됩니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을 기원합니다.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